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 보면서 AI가 이렇게 비슷한 개념들을 구분하는 거, 왜 어려워하는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커피, 코르타도랑 지브롤터 사례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AI 정확도라는 숫자가 실제 세상의 복잡함, 그 뭐랄까 모호한 경계를 잘 보여주는 건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생겼어요.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가 딱 그 부분을 짚고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 분류 실수가 아니고요. 현재 AI 시스템 설계 방식, 특히 그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철학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죠. 현실의 그 모호함을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코르타도, 지브롤터. 아, 저도 사실 주문할 때 보면 이거 뭐였지? 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진짜 비슷해 보이는데 다르잖아요. 그렇죠. 미묘하죠. 근데 이런 미묘함이 왜 AI한테는 더 큰 도전이 될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짚어볼 점은 그 AI 학습 데이터 자체가 현실의 그 복잡한 관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하나가 여러 카테고리에 속한다거나 경계가 좀 애매한 경우 이런 카테고리 중첩 문제를 잘 못 다룬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이미지넷 같은 아주 큰 데이터 셋들은 기본적으로 각 이미지가 딱 하나의 명확히 구분된 라벨에 속한다고 가정을 해요. 뭐 고양이, 개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뭐 늑대랑 허스키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라떼랑 플랫 화이트처럼요. 시각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되게 비슷하고 경계가 좀 불분명한 개념들이 훨씬 많아요. 아, 코르타도랑 지브롤터도 딱 그런 예시고요. 결국 AI는 처음부터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만 세상을 배우는 거네요. 약간 둘 다 비슷할 수도 있고 겹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 자체는 생각 못 하고요. 네, 그런 경향이 강하죠. 이 문제를 좀 더 보려면 말씀하신 코르타도랑 지브롤터 사례 이걸 자세히 봐야겠네요. 절여보니까 둘 다 에스프레소에 스팀 밀크 조금 넣은 거의 똑같은 음료인데 네, 맞아요. 주로 서빙되는 잔, 지브롤터는 꼭 특정 유리잔에 주고 뭐 그런 지역적 이름 차이 정도라고요? 그렇죠. 시각적으로는 특징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브롤터 이미지만 잔뜩 학습한 AI한테 코르타도 사진을 딱 보여주면 그냥 지브롤터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특징이 너무 비슷하니까요. 오, 그러면 데이터가 아주 많이 뭐 수만 장 이렇게 학습시키면요. 그 잔 모양 같은 미세한 차이까지 기가 막히게 구분해내지 않을까요? 특정 특징. 네, 예를 들어 지브롤터 잔 모양 자체는 학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중첩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오히려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더 다양한 변종들, 뭐 예를 들면 다른 잔에 담긴 지브롤터나 좀 특이한 모형의 코르타도 같은 게 포함되면서 둘 사이의 경계가 더 흐릿해질 수도 있어요. 아, 정말요? 더 흐릿해진다고요? 네. 이게 바로 그 클래스 중첩, 클래스 오버랩 문제랑 관련이 깊은데요. 두 개념 자체가 워낙 비슷해서 아무리 데이터를 쏟아부어도 완벽한 구분이 원천적으로 좀 불가능한 넘을 수 없는 오류율, 이걸 베이즈 오류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베이지 오류율? 네. 그러니까 데이터 양이 개념의 명확성을 항상 보장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데이터 문제 말고도 AI 평가 방식 자체에도 좀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같은 이미지를 여러 번 넣어서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는지 이걸 확인하는 반복 인식 실험이 거의 없다는 점. 저는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보통 학습하고 샘플 하나 예측하고 정확도 계산 이걸로 끝나잖아요. 네. 근데 특히 분류 경계에 있는 애매한 샘플들은요. 모델 내부의 약간의 무작위성 요소 때문에 예를 들면 드롭아웃 같은 기법 때문에요. 예측 결과가 매번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음, 이 결과의 일관성이라는 게 모델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 정말 중요한데 현재 평가 방식에서는 이걸 거의 고려 안 하고 있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아니, 같은 사진을 보고도 AI가 다른 답을 낼 수 있다면 우리가 보는 그 AI 정확도 점수,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좀 혼란스러운데요. 그렇죠. 특히 코르타도나 지브롤터처럼 애매한 경우엔 전체 평균 정확도는 못 봐도 실제 중요한 순간에는 틀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AI 정확도의 함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몇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클래스끼리 얼마나 비슷한지,
아니면 포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명시적으로 모델한테 알려주는 거죠. 아, 관계를 알려준다. 네, 지브롤터는 코르타도의 한 종류일 수 있다. 뭐 이런 관계를 설정하는 계층적 분류 같은 거요. 아니면 아예 이 이미지는 80% 코르타도 같고 20% 지브롤터 같다. 이런 식으로 모호함을 확률적으로 표현하는 퍼지 라벨링 같은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반복 인식 실험. 이걸 통해서 예측의 일관성 자체를 중요한 평가 지표로 삼는 것도 필요하고요. 와, 오늘 덕분에 AI 분류 시스템의 그 숨겨진 단면, 그리고 정확도라는 숫자 이면의 복잡성을 정말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코르타도나 지브롤터 이 구체적인 예를 통해 보니까 훨씬 와닿네요. 네, 분석하신 내용이 정말 AI 신뢰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AI를 얼마나 믿고 같이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런 카테고리 중첩 문제나 결과의 일관성 문제는 앞으로 AI 연구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커피처럼 비교적 단순해 보이는 개념의 중첩조차 AI가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훨씬 더 복잡하고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정의 자체가 계속 변하는 인간 사회의 추상적인 개념들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행복, 정의, 아니면 아름다움 같은 거요. 이런 거에 대해서 AI가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AI 시스템들 속에 또 어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중첩과 모호함의 문제들이 숨어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